광주 대동고가 다 해먹는다. 광주에 대동고가 있습니다. 근데 광주 하면은 여러분들이 광주 하면은 광주 일고지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주 하면 전주고죠. 근데 광주의 대동고는 뭐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광주 대동고가 다 해먹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김오수예요. 정말 범계와 오수를 법치를 맹세한 국가의 수장 문재인이 범계는 법무부 장관으로 오수는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반법치, 법을 유린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박범계는 폭력 서클의 짱이었지 않습니까? 일진 중에 일진이었죠. 거기다가 김오수는요. 정말 그동안에 보면은요. 성남 고문 변호사 이거 했죠. 또 이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에서 수임을 4건 이상이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2건, 옵티머스에 4,400억을 판매했던 문제의 NH 증권의 정영채 대표 거, 그 다음에 이낙연 부실장 이모 씨 것까지. 그래서 억수로 돈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김오수가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김오수가 진짜 광주 대동고의 더러운 물에서만 놀고 있는 겁니다. 성남 대동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김오수 말고 또 대동고 인맥 한번 지금부터 쫙 읊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강기정. 제가 강기정하고 같은 상임위를 오래 해서 아는데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그 매너를 약간 갖춘 정청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소리 막 지르고 그 다음에 이 강기정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광주 대동고 나와가지고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한 이 운동권 경력에는 이 사람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말하자면 운동권이죠. 이 강기정이가 광주 대동고를 나와서 그 당시에 광주 대동고를 같이 나왔던 제가 아는 광주 대동고 사람들이 어깨를 이렇게 피고 다니면서 강기정이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남이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광주 대동고의 그 끈끈한 거는. 그래서 이 강기정이가 정말 돈 걱정 없이 이 정치하게 우리가 해줬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광주 대동고 인맥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기정이가 이 자기 지역구에서요 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거만하다, 뻣뻣하다, 민원 해결도 하나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는다. 근데 그 강기정이가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도 강기정이가 삼선을 한 이유는 뭐냐? 광주 대동고 인맥이 죽기 살기로 강기정이를 만든 겁니다. 자, 강기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유동규가 또 광주 대동고를 나왔어요. 거기다가 또 누구 있습니까? 정영학이가 광주 대동고를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김오수, 거기다가 송영길, 광주 대동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오수, 송영길, 유동규, 정영학. 그런데 또 누구냐? 여러분이 아시는 김한모라는 뭐 저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성남 대장동에 PEV를 한 사람으로 거기에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대장동에 이 사람이 A3블럭, 4블럭, 6블럭 이게 노른자유 중에 노른자, 알짜 중에 알짜인데 이걸 그대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대동고 김오수, 송영길, 유동규, 정영학, 김한모 무시무시한 겁니다. 강기정. 그러면 1, 2, 3, 4, 5, 6 최소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6명이라는 거예요. 송영길이는 또 김오수가 송영길이가 6기라고 하면은 이 강기정이가 7기예요. 둘이서 아주 그야말로 속단 말로 아삼육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광주 대동고가 문재인 정권에서 판을 치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이 비리에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이재명으로 정권 돼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한 거다. 이런 헛소리를 정말 헛수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주 대동고 인맥 가운데서 정영학이가 말하자면 같은 대동고의 유동규한테
뒤통수를 맞고 조인트를 맞고 이러면서 정영학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녹취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이 들은 바로 이 취재한 바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줬냐? 윤영찬한테 제일 먼저 줬다고 합니다. 윤영찬은 광주 대동고를 나오진 않고 이제 남원 출신인데 이제 전주고등학교를 영등포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울대 들어가고 그랬죠.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기자로서 굉장히 인망이 두터웠어요. 근데 동아일보가 보수니까 동아일보에서 노조위원장 하면서 막 그냥 갈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윤영찬이가 뭐라고 할까요? 후배들한테는 이낙연과 달리 우쭈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영학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윤영찬이었대요. 그래서 윤영찬이가 이걸 보니까 허걱한 거예요. 그래서 윤영찬이가 까자한 거예요. 근데 이낙연이가 새 가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러면은 어떡하고 또 내가 뭐 내부 총질 어떡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아주 찔끔찔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찬이가 속이 터졌겠죠. 그리고 윤영찬이가 그거를 쥐고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노입니다. 윤영찬이는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권노갑이가 무슨 뭐 큰 건 하나 줬는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비장건이었는데 그거 딱 터트린 게 윤영찬이에요. 근데 이 이낙연이가 못해 이런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낙연은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불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진영을 불문하고 까야지. 그래도 한솥밥 이게 이제 못난이 이낙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여가기가 아니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정영학이가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동아일보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그거를 싹 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가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갔는데 아주 요만큼 갔다는 겁니다. 요만큼. 그래서 김기현이도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광주 대동고의 인맥에서 이 정영학이가 너무나 이 그 유동규한테 이렇게 업수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부글부글 끓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영학이가 어떤 게 있냐. 로비 자금. 뭐 너 50억 내 뭐 이러니까 왜 50억 플러스 알파를 내가 내야 되냐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배하고 만배는 거기서 나는 여기에는 끼지도 않고 내가 뭐 저기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대장동만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로비 자금을 내야 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놓고 이미 아수라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영학에 의해서 남욱이 구속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걸 아무리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이런 한 푼도 안 받았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재명이는 직접 받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재명이를 통해서 간 거죠.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이 돈의 행방만 쫓으면은 대장동 사건은 그냥 쫙 커튼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말이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장동은 여러분 돈의 흐름만 검찰이 쫓는데 검찰이 지금요 일부러 슬로우 모션으로 진짜 문워크를 하고 있는 거죠. 휴대폰도 던졌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없어졌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민간한테 즉 땅 주인한테 성남 시민한테 헐값으로 300만 원 정도를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도장 막 11차례 다 찍고 환수금도 없애게 하고 너무나 알짜로 막 눈덩이처럼 그 액수를 불려가지고 8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을 먹은 게임이에요. 이재명의 게임이죠. 내가 설계했다. 이재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오영수 할아버지가 내가 설계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지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 제가 어저께 채널A에서 박찬대하고 남국이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매너고 뭐고 없어요. 뭐 그냥 말 끼어들고 이쪽에서 권성동하고 뭐 조경태가 얘기해도 막 하고 저게 바로 이재명이구나. 똑같은 것들을 데리고 다니는구나. 그런 사람이 수석 대변이에요. 박찬대라는 사람이. 얼굴만 봐도 먹는 거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정말 남국이는요, 가방 못지 이상을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경태 의원이 이것만 대답해 보라고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차이를 물으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또 박찬대가 자기가 막 끼어들어갖고 그때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조경태가 나 김남국한테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둘러싼 사람들이 실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면 여러분 그냥 화끈하게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자, 이 광주 대동고가 이렇게 라임, 옵티머스, 거기다가 대장동까지 다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왜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이 대장동 여기에 대동고 인맥을 안 까는가. 지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정영학이가 이 윤영찬이한테 말하자면 대장동 이 파일을 갖다 줬을 때, 녹취록을 갖다 줬을 때가 추석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깠으면은 그냥 뒤집어져서 이낙연이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물러 터트려 가지고 이렇게 이낙연이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무능하고 쫄보고 진짜 까미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재명이보다 이렇게 정과 사범이라든가 뭐 숭악한 놈, 악당은 아니죠. 불한당, 무례한은 아니죠.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낙연이, 제가 이낙연이면 그때 추석 전에 촥 깝니다. 그리고 뭐 특별 기자회견하고 뭐 문재인한테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문재인도 꼼짝 못하죠. 그리고 이거 밝히지 않으면 난 탈당한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쫄보가 조금만 까지 그래? 그러니까 윤영찬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배짱 있고 배심 있고 직관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광주 대동고가 다 해먹는다. 제 직관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대동고 다 죽는다.